야, 개년아. 육사 몇 기야? 육사 먹기야. 야, 내가 쓰리스타야. 계집년아, 넌 뭐냐? 술이나 따라봐. 여군 장교에게 술 따르라 강요하고 성추행하던 쓰레기 연대장, 육사 수석 졸업한 쓰리스타 군단장이 나타나 그를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여름은 잔인했다. 백운 계곡을 타고 내려온 습한 공기가 분지에 갇혀 찜통더위를 만들어냈다. 매미 소리마저 지쳐서 끊어질 듯한 오후 2시, 5군단 예하 82연대 본부 위병소 앞으로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과 덩치 큰 사내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여성의 이름은 곽소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작전 분야에서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 올린 육군 최초의 여성 중장 제5군단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장군의 위엄을 찾기는 힘들었다. 남편의 헐렁한 등산 조끼를 걸치고 얼굴을 가리는 선캡을 푹 눌러 쓴 그녀는 영락없이 계곡에 놀러온 동네 아주머니였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사내는 군단장 전속부관인 방덕배 소령이었다. 그는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는 얼음물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아니 이모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헌병대 풀어서 조사하면 될 것을. 방덕배가 입을 삐죽거렸다. 곽수월은 선캡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나직하게 말했다. 조용히 해라 덕배야. 서류로 보는 보고서는 화장한 얼굴과 같아. 민낯을 보려면 이렇게 불쑥 들이닥쳐야 하는 법이다. 최근 이 연대에서 병사들 부식비가 줄줄 샌다는 투서가 끊이질 않았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두 사람이 위병소 앞에 다다랐을 때 곽소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위병소 근무를 서야 할 초병들의 상태가 엉망이었다. 군복 상의는 단추가 풀려 있었고 한 병사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위병소 안쪽 연병장의 풍경이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텐트가 쳐져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 남자는 82연대장 맹기수 대령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곽소월의 까마득한 후배이자 군내에서 포천의 미친 개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맹기수 앞에는 병사 5명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오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탈진 직전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맹기수는 잘 구워진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소리를 질렀다. 야, 삼중대장. 애들 다리가 풀렸잖아. 정신력이 저래서야 전쟁 나면 총이나 쏘겠어? 내가 육사생도 때는 말이야, 저런 건 몸풀기도 안 됐어. 맹기수는 먹던 상추쌈을 오리걸음하는 병사들을 향해 던졌다. 주워 먹어. 바닥에 떨어진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군인이지. 곽소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이고 군인 아저씨들. 날이 이렇게 더운데 다들 고생이 많네.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 고기를 씹던 맹기수가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 너머로 불쾌하다는 듯한 시선이 곽소월에게 꽂혔다. 그는 젓가락으로 곽소월을 가리키며 인상을 구겼다. 뭐야? 위병소장. 근무 안 서? 어디서 등산객 나부랭이가 기어들어오게 놔둬? 위병소장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곽소월을 막아섰다. 아주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군사작전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곽소월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전구역? 고기 굽고 애들 괴롭히는 게 작전인가? 저 병사들 좀 봐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구만.
지휘관이라는 양반이 부모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그 말은 맹기수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는 먹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만한 걸음걸이로 위병소까지 걸어나온 맹기수는 곽수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확 풍겼다.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훈수질이야? 당신 뭐야? 어디 시민단체에서 왔어? 곽수월은 선캡을 살짝 들어올리며 맹기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민단체는 아니고 군대가 걱정돼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네 육사 나왔다며? 육사에서 그렇게 배웠나? 부하들은 땡볕에 굴리고 자기는 그늘에서 고기 처먹으라고. 육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맹기수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뭉친 엘리트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콤플렉스 덩어리였다. 하, 육사? 내가 육사를 알아? 감히 시장통에서 콩나물이나 팔게 생긴 여편네가 신성한 육사를 입에 올려? 야, 위병소장, 뭐해? 당장 2년 끌어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맹기수는 곽수월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잘 들어 아줌마. 내 동기들이 지금 국방부에 쫙 깔려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냄새나는 등산복 입고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야.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입만 살아서는. 곽수월은 맹기수가 미는 대로 밀려나며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옆에 있던 방덕배가 주먹을 불끈 쥐고 튀어나가려 했으나 곽수월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맹기수 대령. 여자들이 문제라고 했나? 자네 그 말 후회하게 될 걸세. 육사 선후배 따지기 좋아하나 본데 내가 자네보다 밥을 먹어도 훨씬 많이 먹었을 텐데. 미친 여자가 끝까지 지랄이네. 야, 소금 가져와. 재수옴 붙었다. 맹기수는 바닥에 침을 뱉고 뒤돌아섰다. 쫓겨난 곽수월은 흙 묻은 바지를 털지도 않고 일어섰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방소령. 녹음기 잘 돌아갔지? 네.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라서 문제다라는 발언 아주 선명합니다. 좋아. 맹기수 내 놈이 그렇게 자랑하는 육사 선배가 누구인지 내일 아주 똑똑히 알려주마. 부대 밖으로 물러난 곽수월과 방덕배는 산 중턱에 위치한 은폐 엄폐호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82연대 내부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부대의 실상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낮에 맹기수가 고기를 굽던 자리는 이제 거대한 술판으로 변해 있었다. 맹기수와 부대 주요 참모들 그리고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민간인 업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이 굴러다녔고 병사들이 먹어야 할 특식용 삼겹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곽수월은 야간 투시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저 고기들. 장병 급식비에서 빼돌린 게 확실해. 덕배야, 저 트럭 번호판 찍어라. 그때 식당 뒤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조리복을 입은 취사병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맹기수와 간부들이 먹다 남긴 고기 찌꺼기와 쌈 채소를 몰래 주워 먹고 있었다. 굶주림 때문이었다. 정작 병사들의 식판에는 멀건 김칫국과 말라비틀어진 두부 조각이 전부였던 것이다. 세상에. 내 새끼들이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 있어. 곽수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군단을 지휘해왔다. 병사 하나하나를 자신의 아들, 딸처럼 여겼던 그녀에게 이 장면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술판은 점입 가경이었다. 맹기수는 지나가는 여군 중위를 불러 세웠다. 정훈 장교인 이소영 중위였다. 야, 이중위.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나지. 연대장님, 저는 술을 못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중이가 거부하자 맹기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이게 어디서 육사 출신 연대장 말에 토를 달아? 너 육사 나왔어? 아니잖아. 학군단 주제에 어디서 뻣뻣하게 굴어? 내가 내 인사 고과 쥐고 있는 거 몰라? 맹기수는 이중이의 어깨를 강제로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했다. 너 장기 복무하고 싶다며. 그럼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 내가 아주 잘 봐줄 테니까. 이중이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변의 남자 장교들은 맹기수의 비위를 맞추느라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저게만도 못한 자식. 옆에서 지켜보던 방덕배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곽수월이 방덕배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방덕배가 움찔할 정도였다. 기다려. 지금 들어가면 술 취한 난동으로 끝날 수도 있어.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야 한다. 곽수월은 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군단 헌병대장 연결해. 나다. 지금 당장 헌병 특임대 2개 팀, 그리고 군 검찰 수사관들 대기시켜. 내일 아침 8시 5군단 82연대로 집결한다. 헬기 준비해. 내 정복이랑 별 3개 달린 성판도 챙겨와. 아주 빳빳하게 다려서. 전화를 끄는 곽수월은 다시 망원경을 눈에 댔다. 그녀의 시선은 맹기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맹기수. 내가 감히 여군을 능멸하고 병사들 밥그릇을 뺏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육사 선배로서 내가 마지막 가르침을 주마.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밤이 깊었다. 곽수월은 산속 비트에서 밤을 지새웠다. 모기에 뜯기고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일 아침 펼쳐질 심판의 순간만이 가득했다. 새벽녘 부대 안으로 정체불명의 냉동 탑차 한 대가 들어왔다가 무언가를 싣고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부식 창고에 있던 비축 식량이 밀반출되는 현장이었다. 곽수월은 그 모든 과정을 캠코더에 담았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다음 날 아침 8시. 82연대 연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구보 소리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맹기수는 숙취로 인해 늦잠을 자고 있었다. 당번병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연대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군단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맹기수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다. 아침부터 뭐야? 군단장이 뭐 골프라도 치러 오신대? 아닙니다. 5군단장 곽수월 중장님께서 금일 오전 9시 부대지도 방문 예정이시랍니다. 지금 헬기가 출발했답니다. 뭐? 곽수월? 그 독사 같은 여자가? 맹기수의 잠이 확 달아났다. 곽수월은 육사 선배들 사이에서도 전장의 마녀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원칙주의자에다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독종으로 유명했다. 젠장, 왜 하필 오늘이야? 야, 당장 어제 술판 버린 거 치워. 냄새 안 나게 방향제 뿌려. 그리고 오리걸음 시키던 애들 싹 다 의무대로 치워. 눈에 안 띄게 해.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연병장을 청소했고 맹기수는 급하게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곽수월이면 육사 42기지. 나보다 한참 선배네. 그래도 여자니까 꽃다발 좀 준비하고 적당히 아부 떨면 넘어가겠지.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니까. 맹기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어넘겼다. 그는 어제 자신이 쫓아낸 등산객 아줌마가 곽수월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전 9시 정각.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동 헬기가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 측면에는 붉은색 바탕에 별 3개가 그려진 성판이 선명했다.
군단장의 헬기였다. 맹기수와 참모들은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잡으며 도열했다.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선글라스를 낀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과 헌병 완장을 찬 무장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연병장을 포위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헬기 안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화려한 정복 차림, 가슴을 가득 채운 약장, 그리고 양 어깨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별 3개. 5군단장 곽소월 중장이었다. 그녀는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맹기수 앞으로 걸어왔다. 맹기수는 목청껏 소리쳤다. 충성. 82연대장 대령 맹기수. 군단장님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곽소월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낀 채 맹기수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 눈. 어제 위병소에서 보았던 선캡슨 아줌마의 그 서늘한 눈빛이었다. 맹기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설마.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줌마가 군단장이라고. 곽소월이 입을 열었다. 맹기수 대령. 부대가 아주 깨끗하군. 어제 내가 봤을 때랑은 딴판이야. 고기 굽던 텐트는 어디 갔나? 맹기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군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제. 곽소월은 피식 웃으며 옆에 서 있던 방덕배 소령에게 손짓했다. 방덕배가 정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맹기수의 발밑에 던졌다. 어제 맹기수가 곽소월에게 뱉었던 젓가락이었다. 기억 안 나나? 냄새나는 등산객이라고 소금 뿌리라며. 육사 출신 엘리트라서 민간인 아줌마는 밀쳐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곽소월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가 숨을 죽였다. 맹기수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부대 보안을 위해. 닥쳐. 곽소월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다. 보안? 병사들 굶기고 내놈 뱃속에 기름칠하는 게 보안이냐? 여군 장교를 희롱하고 성추행하는 게 육사의 명예냐? 곽소월은 맹기수의 계급장을 지휘봉으로 툭 쳤다. 자네가 어제 그랬지. 여자가 군대에 와서 문제라고. 육사 나온 여자는 밥값을 못한다고. 곽소월은 허리를 숙여 맹기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까마득한 후배님. 내가 오늘 육사 나온 여자가 밥값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마. 기대해도 좋다. 곽소월은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맹기수 대령을 포함해 어제 술판에 있었던 전 간부를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군수품 횡령, 가혹행위, 성추행, 그리고 상관 모독이다. 충성. 헌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맹기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군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내 선배냐? 내 후배 중에 너 같은 양아치는 없다. 곽소월은 차갑게 돌아섰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곽소월은 병사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이제 밥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맹기수는 꼬리일 뿐 몸통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다. 곽소월의 칼날은 이제 포천을 넘어 더 거대한 악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다. 맹기수 대령이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간 82연대 연병장에는 기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매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막 속에서
곽소월은 흙먼지가 날리는 단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병사들이 서 있는 대열의 맨 앞줄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에는 어제 산을 타며 묻은 진흙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곽소월은 맨 앞에 서 있는 핏기 하나 없는 일병 앞에 멈춰 섰다. 일병의 관등 성명은 모기 소리만 했다. 일병 김민수. 곽소월이 김일병의 전투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주며 물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그 짧은 한마디가 김일병의 가슴을 후려쳤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그것도 별이 3개나 달린 군단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밥을 먹었냐고 묻는 상황. 김일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닙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배고프지? 네. 배가 고픕니다. 너무 고픕니다. 군단장님. 김일병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신호탄이 되었다.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배고픔보다 서러움에 굶주려 있었다. 맹기수가 자신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회식을 할 때 그들은 쉰내 나는 김치와 불어 터진 국수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곽소월은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뒤돌아 간부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머니에서 맹수로 변했다. 전 간부 그리고 취사병들은 지금 즉시 식당으로 집합한다. 오늘 점심은 내가 직접 챙긴다. 82연대 병영식당은 지옥의 아가리와 다름없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식재료 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식당 안쪽 자물쇠로 굳게 잠긴 대령 전용 창고는 달랐다. 곽소월의 지시에 방덕배 소령이 소화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안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1등급 한우 갈비 세트, 자연산 전복, 최고급 굴비, 그리고 양주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이런 천하의 도둑놈들. 곽소월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게 다 누구 돈인가? 국민들이 내 아들들 밥 먹이라고 낸 세금이다. 그걸 찌놈들 뱃속에 쳐넣어? 방소령. 네. 군단장님. 다 꺼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꺼내. 오늘 점심 메뉴는 소고기 묵국에 갈비찜이다. 고기는 큼지막하게 썰어. 국물보다 고기가 많게 해. 전복은 쪄서 병사들 하나씩 다 먹여. 취 사장은 전쟁터로 변했다. 곽소월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 핏물을 빼고 물을 썰었다. 군단장이 칼질을 하는데 감히 쉴 수 있는 간부는 없었다. 연대 작전과장, 정보과장 등 맹기수의 부하들은 덜덜 떨며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었다. 1시간 뒤 식당에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82연대 병사들에게는 구원의 향기였다.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국통 앞에는 곽소월이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식판에 국이 넘치도록 퍼담았다. 많이 먹어라. 더 달라고 해. 남기지 말고 다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식판에 받고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맛에, 따뜻한 국물 맛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넘겼다. 이소영 중위도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었다. 곽소월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방덕배 소령이 급하게 곽소월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군단장님, 맹기수의 비밀 금고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닙니다. 곽소월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수첩을 받아들였다.
수첩을 펼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곳에는 82연대를 넘어 5군단 예하 다른 부대, 심지어 군수사령부와 연결된 거대한 상납고리가 적혀 있었다. 맹기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철혈회라는 육사 출신 사조직의 자금책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수첩의 맨 위에는 곽소월도 익히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단장 표동만 소장 의월 500만 원 송금. 표동만. 곽소월의 육사 1년 선배이자 현재 82연대를 관할하는 사단장이었다. 그는 평소 곽소월이 여자라는 이유로 군단장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인물이었다. 표동만이라. 꼬리가 길다 했더니 몸통이 여기 있었군. 곽소월은 수첩을 덮었다. 식당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포천의 하늘이 검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맹기수 대령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상급부대로 퍼져나갔다. 곽소월이 82연대장실을 임시 집무실로 쓰고 있던 오후 4시 부대 위병소 앞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세단 승용차 2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표동만 소장이었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지휘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곽 군단장, 이게 무슨 짓이야? 표동만은 경례도 생략한 채 곽소월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뒤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참모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곽소월은 읽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표 소장, 노크도 없이 남의 집무실에 들어오는 게 자네가 배운 예의인가? 사단장 교육 다시 받아야겠군. 말 돌리지 마. 맹기수 연대장 어디 있어?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 예하 연대장을 긴급 체포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지휘권 침해라고. 표동만은 삿대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맹기수가 헌병대에서 입을 열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곽소월은 차갑게 웃었다. 월권? 내 새끼들이 밥을 굶고 부식비가 줄줄 새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게 지휘관인가? 자네는 그동안 뭐 했나? 맹기수가 왕 노릇할 때 자네는 뒷짐지고 구경만 했나? 아니면 같이 뜯어먹었나? 이 여자가 말이 심하네. 증거 있어? 맹 대령은 유능한 장교야. 의욕이 앞서서 행정착오가 좀 있었을 뿐이라고. 당장 풀어줘. 내가 데려가서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테니까. 행정착오? 병사들 고기 뺏어 먹고 여군 성추행하는 게 행정착오인가? 곽소월은 서랍에서 검은색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아나? 표동만의 시선이 수첩에 꽂혔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게 뭔가? 자네 이름이 아주 예쁘게 적혀 있더군. 매달 500만 원. 맹기수가 횡령한 돈이 자네 골프 비용과 유흥비로 들어갔어. 아니라고 할 텐가? 그건 조작이야. 음해라고. 곽소월, 내가 날 죽이려고 함정을 판 거야. 표동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수첩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방덕배 소령이 표동만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거 놓지 못해. 감히 소령 나부랭이가 장군 몸에 손을 대. 물러서라 방소령. 곽소월의 명령에 방덕배가 손을 놓았다. 표동만은 씩씩거리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는 이제 협박으로 전략을 바꿨다.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곽 장군.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철혈회를 건드려서 무사한 사람은 없었어. 자네 육사 최초의 여성 군단장 타이틀 지키고 싶지 않나? 이쯤에서 덮어. 맹기수는 내가 알아서 옷 벗길 테니까 수첩 넘기고 조용히 끝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군내 사조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추악한 민낯이었다. 철혈회.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사조직 따위에 충성하는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조폭이지. 곽수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표동만을 압도했다. 돌아가게. 내일 아침이면 자네에게도 군 검찰이 들이닥칠 거야. 가서 변호사나 알아봐. 그리고 철혈회 회장한테 전해. 곽수월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표동만은 독사 같은 눈으로 곽수월을 노려보더니 획 돌아나갔다. 두고 봅시다. 이 포천 바닥에서 피를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테니까. 표동만이 떠나자마자 곽수월은 즉시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방소령. 이 수첩 원본은 내가 보관한다. 사본을 떠서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해. 그리고 지금부터 내 신변 경호를 강화해라.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곽수월의 예상은 적중했다. 밤이 되자 82연대 주변의 통신이 먹통이 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광 케이블을 절단한 것이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고립무원의 상태.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들이 연대 본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1시. 포천 산정호수 인근에 위치한 표동만의 비밀 안전 가옥. 이곳은 표동만과 철혈의 멤버들이 은밀하게 회동을 갖는 아지트였다. 표동만은 양주를 들이켜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래. 곽수월이 수첩을 가지고 있어.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야 해. 사고사로 위장해. 불을 지르든 차를 밀어버리든 상관없어. 수첩만 회수하면 돼. 전화를 끊은 표동만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수색대대 병력을 동원해 82연대를 습격하라고 지시했다. 군단장이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모든 죄를 맹기수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표동만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곽수월은 책상 머리에 앉아 펜대나 굴리던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작전통이었고 적의 의도를 간파하는데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같은 시각 82연대. 놈들이 온다. 곽수월은 집무실 창가에서 야간 투시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30여 명의 무장 병력이 철조망을 끊고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군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피아 식별띠가 없었다. 방소령. 준비됐지? 네. 군단 직할 특공연대 1개 중대가 매복 중입니다. 쥐새끼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도간의 쥐가 될 겁니다. 침투 병력이 본청 로비로 진입하는 순간 곽수월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조명탄 발사. 작전 개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동시에 매복해 있던 특공대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꼼짝 마라. 무기를 버려라. 침투 병력은 당황했다. 그들은 표동만의 사병들이었지만 정예 특공대원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짧은 총격전과 6탄전 끝에 그들은 전원 제압되었다. 이놈들을 앞세워 산정호수로 간다. 표동만을 잡으러. 곽수월은 방탄조끼를 입고 K1 소총을 집어들었다. 군단장이 직접 소총을 들고 현장을 지휘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그녀는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악천후 속에서 험비 차량에 탑승했다. 밟아. 표동만이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해. 빗길을 뚫고 달린 곽수월의 부대는 산정호수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 입구에는 표동만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뚫어버려. 곽수월의 명령에 험비가 별장 정문을 들이받았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정문이 부서지고 특공대원들이 진입했다. 제압해. 반항하면 쏴도 좋다. 별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표동만은 서류를 파쇄하다가 들이닥친 곽수월을 보고 기겁했다.
과 곽소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놀랐나? 내가 그랬지. 전쟁을 선포한다고. 곽소월은 젖은 군복을 입은 채 표동만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총구는 표동만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표동만, 너를 군란 조장, 살인 교사,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내가 보낸 자들은 다 잡혔어. 이제 내 차례다. 이건 모함이야. 난 사단장이야. 내가 감히. 표동만이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권총을 뽑으려는 것이었다. 타탕. 곽소월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표동만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아! 표동만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음은 머리다. 손 올려. 곽소월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표동만을 밟고 서서 수갑을 던졌다. 직접 차라. 내 손 더럽히기 싫으니까. 표동만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찼다. 곽소월은 방덕배에게 지시했다. 파쇄기에 있는 서류 조각들 하나도 남김없이 수거해. 그리고 이 별장 지하에 숨겨둔 현금과 장부들 다 찾아내. 오늘 밤 철혈회의 뿌리 하나를 뽑는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다. 곽소월은 별장 테라스에 서서 산정호수를 내려다보았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표동만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수첩에 적힌 또 다른 이름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곽소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로 간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포천의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승진의 진격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계룡대와 국방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민국 욕망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한 고급 요정 청운각. 입구부터 은은한 송이 향과 가야금 소리가 흐르는 이곳의 밀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상석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길태성 의원이 앉아 있었다. 삼선 의원이자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그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육군 참모차장 위정훈 중장이 앉아 있었다. 곽소월의 육사 2년 선배이자 군내 사조직 철혈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다. 표동만 소장의 체포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그래, 그 포천의 여우가 기어이 표동만이 다리에 구멍을 냈단 말이지. 길태성이 젓가락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집어들며 비릿하게 물었다. 위정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면목 없습니다. 곽소월 그 독종이 규정을 무시하고 실탄까지 쏠 줄은 몰랐습니다. 표 소장은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감금된 채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표 소장이 가지고 있던 수첩입니다. 그게 공개되면 의원님과 저 그리고 우리 조직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쯧쯧. 군인들이 일처리가 그리 거칠어서야. 칼은 뽑는 게 아니라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이지. 길태성은 송이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일 국정감사가 열려. 곽소월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 여자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자고로 여자는 흠집 내기 쉬워. 모성애를 건드리면 알아서 무너지거든. 위정훈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곽소월의 외아들 강진수에 대한 뒷조사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건 진수가 운영하는 식당 아닙니까? 그래. 그 아들이 군 복무 시절 곽소월의 입김으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짰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언론에 흘리고 국감장에서 호통치면 국민들은 어머니 찬스에 분노하게 되어 있어. 곽소월을 비리 엄마로 프레임 씌우는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곽수월 중장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정복 대신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림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살벌했다. 길태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포문을 열었다. 증인 곽수월. 증인은 5군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지휘관에게 총격을 가하고 불법 체포를 감행했습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군형법에 의거한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습니다. 표동만 소장은 무장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곽수월의 차분한 대답에 길태성은 코웃음을 쳤다. 말대꾸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의 아들 강진수 군. 현역 시절 전방이 아닌 후방 행정병으로 근무했더군요. 어머니가 장군이라서 편한 보직 준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엄마 찬스 아닙니까? 순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강진수의 군 복무 시절 사진과 함께 장군 엄마 둔 덕에 꿀빤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떴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곽수월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곽수월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들 진수는 3년 전 수색대대에서 작전 중 지뢰 폭발로 한쪽 청력을 잃고 의병 제대한 상태였다. 후방 행정병이라는 것은 명백한 날조였다. 위원장님, 제 아들은 변명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신 같은 부패한 군인이 무슨 개혁을 논합니까? 당장 옷 벗으세요. 길태성의 고함에 곽수월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보다 조국을 위해 귀를 잃은 아들이 모욕당하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아들 강진수는 3년 전 DMZ 수색 작전 중 목함지뢰 폭발로 오른쪽 고막이 파열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청기 없이는 생활하지 못합니다. 후방 행정병. 그 기록 누가 조작해서 넘겨준 겁니까? 곽수월은 증인석에서 걸어 나와 위원장석을 향해 걸어갔다. 경위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다. 길태성 의원님, 당신의 두 아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병역 면제받으셨더군요. 대한민국 군대를 감시해야 할 국방위원장의 자식들은 군대 근처에도 안 갔는데 귀를 잃은 내 아들이 특혜입니까? 이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시정잡배들의 소굴이 아닙니다. 곽수월은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어 보였다. 표동만 소장의 별장에서 압수한 상납 장부의 디지털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길태성 의원님이 철혈회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틀까요? 아니면 검찰로 가져갈까요? 길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국정감사장이었다. 곽수월은 늑대들의 속을 한복판에서 자신의 군복을 찢어발기려던 이빨들을 향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것이다. 선택하십시오. 제가 옷을 벗을지 아니면 의원님이 금배지를 내려놓으실지.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곽수월의 폭로로 정회가 선포되었고 길태성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궁지에 몰린 철혈회는 이제 합법적인 수단을 버리고 가장 더럽고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그날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식당. 곽수월의 아들 강진수가 운영하는 백반집이었다. 영업이 끝난 가게에 건장한 사내 5명이 들이닥쳤다. 위정훈 중장이 보낸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다. 내 놈이 강진수냐? 내 어미가 입을 너무 함부로 놀려서 말이야. 교육 좀 시켜야겠다. 사내들이 야구방망이로 가게 집기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강진수는 보청기를 낀 채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다. 하지 마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냐고? 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사내 하나가 강진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손님이 아직 있었네. 영업 끝났는데. 방덕배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복 차림의 곽수월이 들어왔다. 국감을 마치고 아들을 보러 왔던 그녀의 눈에 지옥 같은 광경이 들어왔다. 어머니. 진수의 부르짖음에 곽수월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핸드백을 던져버렸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라. 뭐야 이 아줌마는? 곱게 늙어서 집에나 가시지. 깡패들이 비웃으며 곽수월에게 다가왔다. 곽수월은 육사생도 시절 태권도 주장이었으며 특전사령부에서 복무할 당시 크라브마가 교관 자격증까지 딴 인간 병기였다. 곽수월이 순식간에 앞서던 깡패의 팔을 낚아채 꺾었다. 우둑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깡패가 비명을 질렀다. 아, 내 팔. 방소령. 가게 문 잠가. 알겠습니다. 방덕배가 셔터를 내렸다. 좁은 식당 안은 이제 곽수월과 방덕배 그리고 겁먹은 깡패 4명만이 남았다. 너희를 보낸 게 위정훈인가? 곽수월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깡패의 턱을 올려차고 날아오는 방망이를 피해 명치를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타격 하나하나는 치명적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깡패는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곽수월은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보고 떨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진수야.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 다치신 데는 없어요? 진수는 곽수월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곽수월은 아들의 귀에 꽂힌 낡은 보청기를 보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쓰러진 깡패 리더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통화 목록의 가장 최근 발신자는 VIP로 저장되어 있었다. 위정훈이었다. 곽수월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처리했냐? 그 여자는? 위정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 못했다. 위정훈.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곽수월. 내가 왜 그 전화를. 내가 보낸 쓰레기들은 지금 내 발밑에 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데가 그리고 군복 입은 깡패 짓을 한 데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다. 웃기지 마. 넌 끝났어. 내일이면 넌 직권남용과 폭행치상으로 구속될 거야. 검찰도 경찰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럴까? 내가 가진 카드가 장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나 보군. 곽수월은 방덕배에게 눈짓했다. 방덕배가 깡패들이 타고 온 승합차에서 발견한 서류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철혈회의 조직도와 위정훈이 계획한 계엄령 문건의 초안이 들어있었다. 그들이 곽수월을 제거한 뒤 군을 장악하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증거였다. 위정훈. 너희는 단순한 비리 집단이 아니라 내란 음모 세력이다.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손을 떠났다. 이건 전쟁이다. 곽수월은 전화를 끊고 깡패들을 묶어가게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진수야. 엄마가 오늘 밤 아주 큰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 며칠만 외삼촌 댁에 가 있어라. 엄마 위험한 거 아니죠? 걱정 마. 엄마는 이기는 싸움만 해. 곽수월은 식당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소령. 전 병력 소집해. 목적지는 계룡대다. 네. 계룡대라면 육군본부 말씀입니까? 하지만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위수지역 이탈입니다.
내란 음모를 진압하는데 위수지역은 없다. 5군단 예하 기계화 보병여단 그리고 내가 키운 특공연대. 전원 완전 무장으로 출동시킨다. 오늘 밤 계룡대의 썩은 별들을 모조리 떨어뜨린다.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의 성지.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음모의 소굴이었다. 육군본부 지하 벙커 회의실에는 위정훈 중장을 비롯한 철혈의 핵심 멤버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곽수월 그 여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손을 써야 합니다. 위정훈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미 군단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비상코드를 발동하려 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을 감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판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수도방위 사령관도 우리 편입니다. 곽수월이 포천에서 병력을 끌고 온다 해도 서울 진입로에서 막힐 겁니다. 한 소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곽수월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서울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뱀의 머리, 바로 이곳 계룡대였다. 새벽 3시. 계룡대 정문에 거대한 진동이 감지되었다. 지진이 아니었다. 수십 대의 K의 흑표 전차와 KU-21 장갑차가 어둠을 뚫고 돌진해 오고 있었다. 5군단 기계화부대였다. 뭐야. 정직.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막아섰지만 선두 전차의 해치에서 곽수월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나는 5군단장 곽수월 중장이다. 현재 육군본부 내에 내란 음모 세력이 점거 중이다. 나는 국군 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왔다. 길을 비켜라. 저항하는 자는 반역으로 간주한다. 곽수월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헌병들이 주춤하며 바리케이드를 열었다. 사실 그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 그리고 이 도박에 실패하면 자신은 반역자로 처형당할 것이라는 각오. 진입해. 전차부대가 육군본부 본청을 포위했다. 곽수월은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지하 벙커로 진입했다. 복도에서 위정훈의 사병들이 저항했지만 실전으로 단련된 5군단 특공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뚫어. 섬광탄 투척.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폭파되었다.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곽수월과 대원들이 난입했다. 회의실에 있던 장군들은 혼비백산하여 테이블 밑으로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위정훈만이 권총을 뽑아들고 곽수월을 겨누었다. 곽수월, 내가 미쳤구나. 이건 쿠데타야. 군사 반란이라고. 곽수월은 방독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얼굴은 화약 그을음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반란? 국민의 군대를 사유화하고 내란을 획책한 너희들이야말로 반란군이다. 웃기지 마. 나는 육군 참모차장이야. 내 명령 없이는. 타탕. 곽수월이 든 K-1 소총이 불을 뿜었다. 위정훈이 들고 있던 권총이 튕겨나갔다. 정확한 사격이었다. 위정훈은 손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손 올려. 전원 체포해. 특공대원들이 철혈의 장군들을 굴비 엮듯 제압했다. 바닥에 엎드린 장군들의 어깨에서 별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 별들은 더 이상 명예가 아니었다. 탐욕의 껍데기에 불과했다. 곽수월은 고통스러워하는 위정훈 앞으로 다가갔다. 위정훈, 내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랬지. 흠집 내기 쉽다고. 여자는 무너뜨리기 쉽다고. 곽수월은 위정훈의 멱살을 잡아일으켰다. 잘 봐라. 내 놈들이 무시하던 그 여자가 내 놈들의 그 썩어 빠진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거나.
법대로 해. 재판받겠어. 물론이지. 군사법정에서 보자. 하지만 그 전에 곽수월은 위정훈의 가슴에 달려있던 명찰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졌다. 너는 군인의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을 건드린 건 용서해도 대한민국 군복을 더럽힌 건 용서 못한다. 그때 벙커의 대형 모니터에 속보가 떴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었다. 곽수월이 확보한 내란 음모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철혈의 숙청을 명령한 것이다. 곽수월의 도박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상황 종료. 연행해. 곽수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룡산 능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그녀는 본청 계단에 주저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싸움에서 흘린 피에 대한 무게감 때문이었다. 방덕배 소령이 다가와 불을 붙여주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단장님. 이제 다 끝난 겁니까? 곽수월은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뱉었다. 아니, 아직 하나가 남았어. 철혈회를 만든 사람.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위정훈도 결국 장기말에 불과해. 그녀의 시선은 북쪽 서울의 더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계룡대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최후의 결전을 위한 교두보였다. 진정한 괴물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곽수월은 다시 군화끈을 조염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룡대에서의 밤은 승리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더 짙은 어둠을 부르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위정훈 중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이지스 타워 최상층. 이곳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 이지스 시스템의 회장실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노인 민태구.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철혈회를 창설한 원로, 그리고 현직 대통령마저 쥐락펴락하는 군사 마피아의 대부였다. 그는 위정훈이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위정훈이. 그 쓸모없는 놈이 결국 이를 그르쳤군. 민태구는 시가를 비벼 끄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플랜 B를 가동해. 곽수월을 군인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만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충격 단독. 곽수월 5군단장, 북한 정찰총국과 내통 정황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었다. 민태구가 소유한 언론사와 댓글 부대, 그리고 최첨단 AI 딥페이크 기술이 동원된 공작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곽수월이 북한군 장교와 만나 서류 가방을 건네는 흐릿한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물론 조작된 영상이었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에 반응했다. 세상에 군단장이 간첩이었다니. 아들이 귀 먹은 척하고 군대 뺀 게 다 이유가 있었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차갑게 식었다.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매국노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민태구의 압력에 못 이겨 곽수월의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포천 5군단 사령부. 곽수월은 집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헌병들이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방덕배 소령이 울분에 차서 소리쳤다. 군단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영상은 가짜입니다. 왜 해명하지 않으십니까? 곽수월은 담담하게 액자 하나를 챙겼다. 아들 진수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덕배야. 해명은 듣는 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귀를 막고 있어. 놈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감옥에서 썩게 만들 작정이야.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곽수월은 챙이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아니, 놈들이 나를 링 밖으로 쫓아냈으니
나도 링 밖의 룰대로 싸워야지. 덕배야, 너 나 믿지? 제 목숨을 바쳐 믿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특공연대장에게 연락해. 내가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라고. 곽수월은 헌병들에게 연행되는 척하며 사령부를 빠져나왔다. 호송차가 포천의 산길을 지날 때였다. 쾅! 어디선가 날아온 트럭이 호송차를 들이받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곽수월은 호송차 문을 박차고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탈주였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포천의 깊은 산속 그녀가 먹였던 밥을 기억하는 병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태군은 곽수월이 탈주했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 잘 됐군. 도망쳤다는 건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지. 이제 죽여도 할 말이 없겠어. 내 사설 용병 부대 고스트 팀을 투입해. 발견 즉시 사살해라. 명분은 간첩 소탕이다. 민태구의 사병 조직인 고스트 팀 50여 명이 중무장을 하고 포천 승진 훈련장 인근 야산으로 투입되었다. 그들은 최신형 열화상 장비와 드론으로 무장한 살인 기계들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승진 훈련장. 곽수월은 진흙탕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의 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방덕배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옆에 엎드렸다. 군단장님,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탄약도 얼마 없습니다. 상관없어. 이곳은 내 안방이다. 놈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겠지만 이 땅의 흙냄새는 모를 거야. 곽수월은 무전기를 들었다. 정식 군용 주파수가 아닌 훈련용 예비 주파수였다. 들리나? 여기는 엄마곰. 새끼 곰들 응답하라. 치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응답이 왔다. 여기는 아기곰 하나. 특공연대 1대 대장입니다. 군단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기곰 둘. 82연대 3대 대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밥값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곽수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쫓겨날 때 명령 불복종을 각오하고 그녀를 따르기로 맹세한 부하 지휘관들이었다. 작전명은 효도다. 놈들을 승진 훈련장 표적지대로 유인한다. 밥값 제대로 해보자. 고스트 팀은 곽수월의 위치를 포착하고 훈련장 개활지로 접근했다. 타겟 확인. 사살한다. 용병 팀장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 우르릉.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땅이 진동했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K의 전차와 K의 흑표 전차 수십 대가 라이트를 켜며 용병들을 에워쌌다. 뭐야? 전차가 왜 여기에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능선 위에서는 곽수월이 아들처럼 아꼈던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내려왔다. 와, 우리 군단장님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다. 민태구의 용병들은 최신 장비로 무장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어머니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전차가 위협 사격을 가하고 특공대원들이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곽수월은 전차 위에 올라타 확성기를 잡았다. 민태구의 개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돈을 위해 싸우지만 내 자식들은 명예를 위해 싸운다. 총 버리고 투항해라. 전투는 싱겁게 끝났다. 곽수월은 포로로 잡힌 용병 팀장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자,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불어라.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 저 가짜 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시각 곽수월의 아들 강진수는 식당 문을 닫고 개인 방송을 켰다. 그는 어머니가 보내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용병들의 자백, 민태구의 사주, 그리고 곽수월의 결백이 담긴 영상이었다.
우리 엄마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배불리 먹인 죄밖에 없습니다. 진수의 절규와 함께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거짓의 댐이 무너지고 진실의 강물이 터져나왔다. 광화문 광장에는 곽수월을 지지하는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대통령은 민태구에 대한 체포영장을 승인했고 곽수월의 직무 정지를 철회했다. 하지만 곽수월은 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았다. 서울로 간다. 곽수월이 탄 전차가 선두에 섰다. 그 뒤로 5군단 기계화부대의 대행렬이 국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행진이었다. 시민들은 도로변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군대를 환영했다. 이지스 타워 앞. 민태구는 헬기로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곽수월이 보낸 공격 헬기가 옥상을 점거하고 있었다. 타워 정문에는 K의 전차가 포신을 겨누고 있었다. 곽수월은 전투복 차림으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흑투성이가 된 군화발로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를 밟으며 그녀는 민태구 앞으로 걸어갔다. 민태구. 내 놈이 만든 지옥이 어떠냐. 민태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곽 장군. 타협합시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겠소. 내가 가진 정치권 장부도 다 주겠소. 그러니까 제발. 돈? 장부? 곽수월은 웃었다. 내 놈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곽수월은 민태구의 멱살을 잡고 창가로 끌고 갔다. 아래에는 수만 명의 시민과 그녀의 부하들이 이지스 타워를 포위하고 있었다. 봐라. 저들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내 놈이 개돼지 취급하던 국민들이고 소모품 취급하던 군인들이다. 곽수월은 민태구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체포해. 혐의는 내란 목적 살인 교사,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국기문란이다. 민태구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대한민국을 올가매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곽수월은 전역 지원서를 냈다. 그녀는 사성 장군 진급이 확실시되었고 국방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지만 미련 없이 군복을 벗기로 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청소는 제가 했으니 새 집을 짓는 건 후배들의 몫입니다. 저녁식은 화려한 연병장이 아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82연대 병영식당에서 열렸다. 그녀는 정복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은 전 장병 배식이었다. 자, 많이들 먹어라. 우리 아들들. 곽수월은 병사들의 식판에 밥과 고기를 가득 퍼 담았다. 김민수 병장진이 식판을 받으며 울먹였다. 군단장님. 아니, 어머니.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나도 진짜 내 아들 밥 해줘야지. 너희들도 건강하게 제대해서 엄마 밥 먹으러 가야지. 식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존경과 사랑 그리고 긍지의 눈물이었다. 저녁 후 곽수월은 아들 진수의 식당 일을 돕고 있다. 가게 이름은 승진식당으로 바꿨다. 메뉴는 단 하나 소고기뭇국과 제육볶음. 군인들에게는 무료, 예비역에게는 반값이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방덕배 중령진이었다. 그는 곽수월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전 5군단장님께 신고합니다. 곽수월은 행주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다. 어서 와라 덕배야. 밥은 먹었니? 아직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곽수월은 다시 앞치마를 맸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벽에는 곽소월의 삼성 장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별 3개는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곽소월은 알고 있었다. 진짜 빛나는 별은 자신의 어깨 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것을. 가게 밖 포천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었다. 썩은 별들이 떨어진 자리에 이름 없는 영웅들의 별들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승진의 여제 곽소월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